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 좀 종전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도 다소 좀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장중 모습에서는 좀 초반에 올라갔다가 또 이게 좀 뒤로 이렇게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으로부터 뭐 좋은 선물을 받았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좀 발표를 하면서 이제 상승을 좀 이렇게 애프터장에서 좀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른 빅테크 종목들 볼까요? 다른 빅테크 종목들은 좀 뭔가 좀 종전한다는데 환호하면서 막 급등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갔다가 내렸다 갔다 내렸다 하면서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좀 오히려 내렸죠. 예.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어떤 대중주, 그러니까 대중들의 어떤 심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반영이 되고 있다. 네. 자, 구글은 쫙 내렸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지금 좀 이렇게 엇갈리고 있다. 예. 그래서 전쟁만 끝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각 종목들의 지금 이런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 내내 이렇게 좀 약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죠. 예, 전쟁이 끝난다고 했는데 끝날 것 같다. 뭐 대화가 막 되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갭 상승을 해서 나스닥이 한 2% 정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음. 자, 그리고 테슬라는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많이 내리고 그 사람들의 심정이 이제 많이 반영되는 종목인데 테슬라 차트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이런 중간에 있는 이런 120선 같은 게 있죠. 예, 요 위쪽에 있을 때는 그 좀 과열된 상태고, 예, 120선 아래쪽에 있을 때는 냉각된 상태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이런 중심선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짤 때, 예, 그 위쪽에 있을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멀어지잖아요. 멀어질 때마다 차례차례 수익 매도를 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차례차례 분할 매수를 들어갑니다. 이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죠. 이럴 때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죠. 예. 그래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런 전략.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때처럼 이렇게 간격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 분할 매수 전략을 들어가야겠죠. 예. 분할 매수 들어갔는데 막 떨어져 갖고 더 싸게 같은 돈이라도 더 많은 수량을 살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양이 더 늘어나죠. 같은 금액이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은 뭐냐면 내가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지 않는다. 고점 저점 예측을 나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뭐 분할 매매 전략을 피는 거죠. 그런 전략도 지금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고점 저점을 예측하는 매매를 하다 보면 조금만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야지 하고 기다리는데 그냥 올라가 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예. 비록 여기서 이제 첫 번 어떤 이 저점 매매를 하게 되면은 양을 많이 못 사죠. 한 방에 그냥 몰빵을 딱 해야지 가장 많이 배팅을 하고 수익이 올랐을 때 가장 많이 수익이 이제 생기죠. 그러니까 이 매매 전략은 뭐냐면 욕심은 좀 내려놓고 그다음에 수익도 좀 적죠. 하지만 성공률을 높여보자. 이런 이제 의의가 있는 거죠. 성공률을 높이자. 보통 이제 돈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부자들이죠. 예. 부자들은 대박 수익보다는 적더라도 좀 성공률이 높은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알바에서 돈을 모은 대학생이 있다. 예, 한 22살짜리 대학생이 있다. 알바에서 한 100만원 모아갖고 주식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수익은 적더라도 성공률 높이자 이런 방법을 잘 쓰지 않겠죠. 하지만 이 22살인 분이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앞으로 20년 후 42살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 이런 장기 플랜을 갖고 있다면 100만원이라도 이 부자들처럼 세력들처럼 그렇게 매매하는 것을 처음에 한 10만원 이렇게 벌더라도 처음에 100만원을 200만원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한 10만원 정도만 이렇게 벌더라도 내가 이제 꾸준히 앞으로 20년 동안 어떤 매매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을 이제 세워서 비록 이제 자본금이 적어서 이 증가되는 속도는 정말 더디죠. 네, 그렇지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리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꾸준히 잘 해 나가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전쟁 났을 때부터 이제 3월 초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전황에 따라서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졌다 올랐다 막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어떻게 끝날지 그 순간순간의 어떤 그것은 좀 예측이 어려워요. 항상 전쟁은 큰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무슨 날씨의 영향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2차 대전 때 예전에 1차 대전 때 역사적인 전쟁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이제 많죠.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은 전쟁은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더라는 거죠. 전쟁이 끝없이 계속되는 전쟁은 없더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 역사에 다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잊지 마셔야겠죠. 전쟁은 끝이 꼭 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전쟁 자체도 어떤 영향을 주지만 전쟁이 끝이 나고 나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영향이 발생이 됩니다. 가령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배상금을 물면서 극심한 인플레를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그 후방에 이제 군수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벌게 되죠. 전쟁 자체, 전쟁 중에 있는 어떤 영향도 있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그걸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크게 돼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이란 전쟁이 이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각종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 그렇게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그냥 바라보면서 매매를 하지 않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끝나느냐를 보고, 아, 전쟁이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 전쟁 끝난 이 결과에 어떤 영향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지금 보면은 이제 둘 중 뭐 약간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란을 친미 정권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이란의 그 정부가 계속해서 그냥 이제 연속이 되는 거죠. 예. 약간은 좀 이렇게 결이 달라지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났는데 한 뭐 15,000명, 16,000명을 그냥 다 죽여가지고 그 진압을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그 이란의 이제 현재 그 이슬람 정부, 예, 이슬람 정부가 그냥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고. 예. 하지만 역시나 그 이전에 이제 하메네이가 있었을 때 그렇게 이제 미국과 적대적으로 하고 미국의 제재를 받고 그런 정도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미국과 뭔가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전과 좀 다른 결로 가는 이란이 그 나타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냥 뭐 진압을 해가지고 이란에 이제 친미 정부를 세우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이제 국제 질서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막 이란이 더욱더 미국과 적대 관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란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훨씬 더 이제 개입을 시켜가지고 손을 잡고, 그러면 이것은 그 다른 이제 그 어떤 전쟁의 또 불씨가 되겠죠. 이런 것은. 예. 더욱더 이제 중국이 이란에 이제 좀 들어오게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쟁 정원항이 뭐 언제 끝나냐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고 있지만,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예, 이 전쟁이 이제 분명히 끝이 날 건데, 예, 어떤 식으로 끝이 날 것이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미래에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예. 사실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있고, 그곳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뭐랄까 크게 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거대한 패권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제 패권을 지금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단순히 지금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 옆에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하고 이제 적대 관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란이 지원하는 이제 헤즈볼라가 있고, 뭐 레바논이 바로 위에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의 근처에 있는 이 적대 관계 국가들을 막 공격해서 이제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뭐 그런 것도 다소 있는데, 네. 근데 그 한 가지 이유로만 이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냥 단순히 뭐 이스라엘이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까 가서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주변에 있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 다 그냥 부셔버리자. 그렇게 해서 전쟁을 시작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1, 2년 사이에 뭐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좀 이렇게 뭐 앞으로 막 5년, 10년, 뭐 15년, 20년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분명히 끝이 날 것이고, 잘 지켜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자, 이런 것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제 살짝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좀 시장 상황도 그렇고 살짝 뭐 좀 좋은 얘기 나왔다고 해서 바로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전쟁 끝났네 하면 앞으로 그냥 쭉 오른다 뭐 이렇게까지 좀 보기가 이게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차트 매매라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겠다고 이제 예측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예측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냉각 구역에 들어오면은 냉각 구역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악재의 영향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어떤 사람의 감정이 개입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의 개입을 빼놓고 뉴스라는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이런 것들 빼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냉각 지역에 들어오면 저점 매수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막 오를 때는 또 호재를 영향으로 올리니까 막 더 올라갈 것 같고 더 올라갈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그 장단점들이 있는 거죠. 예. 차트 매매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들이 공포스러운 뉴스를 보면서 공포에 질려서 매수를 못하고 있을 때, 남들이 손절하고 있을 때 나는 거기를 감정을 배제하고 매수를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남들이 팔 때 나는 매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죠. 자, 감사합니다.